이란 대통령을 태운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이게 그냥 비극적인 사고일까요? 아니면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일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아주 흥미로운 분석 툴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아주 분명한 사실에서 시작돼요. 5월 19일 이란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가 하늘에서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확실히 아는 전부죠.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을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정치적 암살이었을까? 이번 분석은 바로 이 질문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팩트들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공식적인 설명은 이거예요. 댐 준공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안개가 너무 짙었다. 그리고 하필이면 헬기는 1970년대에 만든 아주 낡은 미구째 모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악천 후에 기체 결함까지 겹친 뭐랄까 정말 운이 없는 사고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헬기 사고가 전에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이라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크게 세 가지의 경쟁하는 가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단순 사고, 두 번째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외부의 적이 벌인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권력의 심장부, 바로 내부의 적이 꾸민 일이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가능성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과거에 미국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했을 때나 이스라엘이 핵과학자들을 암살했을 때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명확했어요. 미국의 이익이 위협이 되니까, 이란의 핵 개발을 막아야 하니까 같은 확실한 동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 라이시 대통령의 경우는 좀 이상합니다. 외부 세력이 굳이 그를 지금 제거해야 할 뚜렷한 동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부의 적 가설이 동기라는 측면에서 힘을 잃게 되니까요. 분석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란의 권력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부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권력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제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내부의 적 가설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특히 이란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조직이자 경제 집단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모든 걸 관통합니다. 도대체 누가 라이시의 죽음으로 이득을 보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이 가설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줄여서 IRGC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나라의 국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슬람 혁명 그 자체를 지키는 게 임무입니다. 그리고 오직 최고 지도자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이념 집단이죠. 자, 이 가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현재 최고 지도자가 85세로 고령이라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둘째, 라이시는 바로 그 다음 자리를 이을 가장 유력한 후보였어요. 셋째, 라이시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인기는 없지만 최고 지도자의 아들인 모주카바에게 길이 열리게 됩니다. 넷째, 이 모주타바는 정통성이 약하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유지하려면 혁명수비대의 막강한 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이게 핵심인데 이를 통해서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의 권력과 엄청난 경제적 이권을 영원히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죠? 사실 혁명수비대는 처음부터 권력의 중심에 있었어요. 1979년 혁명을 지키기 위해 태어났고 이란-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괴물처럼 커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 민주화 시위, 2023년 히잡 시위처럼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무자비한 진압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계속해서 키워왔죠. 그리고 이들의 동기를 이해하려면 이걸 봐야 합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경제의 거의 절반, 50%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경제 제국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돈과 이권을 지키는 것, 이게 이들에게는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들을 움직이는 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1979년 혁명 때부터 이어진 아주 강렬하고 어찌 보면 광신적인 이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숫자 53. 어쩌면 이 숫자가 모든 걸 설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1979년에 이란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고 무려 444일 동안 붙잡고 있었던 미국인 인질의 수예요. 바로 이 사건이 오늘날 혁명수비대의 정체성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때
파쇄기에 갈아버린 미국 대사관의 비밀 문서들을 몇 달 동안 밤새워가며 하나하나 손으로 다시 붙였던 그 급진적인 학생들이 바로 오늘날 혁명수비대의 최고 사령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미국은 거대한 악마라는 생각에 철저하게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석의 결론은 이겁니다. 혁명수비대의 눈에는 외부와의 전면전을 피하려 했던 상대적 온건파 라이시가 자신들의 절대 권력과 중동 전역에 혁명을 수출하려는 공격적인 목표에 걸림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 이 내부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보게 될까요? 이란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가설에 따르면요. 만약 혁명수비대가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면 몇 가지 신호가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 혁명수비대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거나 총력전 같은 아주 극단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핵개발 속도를 확 올리고 헤즈볼라나 후티 같은 대리 세력들이 훨씬 더 도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논리적인 함정일 수 있는데요. 설령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진짜 다 일어난다고 해도 그게 곧 혁명수비대가 라이시를 죽였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죠?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온건파의 목소리가 사라진 지금 이란은 과연 더 큰 충돌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분석적 시나리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건의 진짜 진실은 아직 저 짙은 안개 속 어딘가에 가려져 있습니다.